그런데 또 자료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는 이 자료 척도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범주형, 수치형 자료를 나오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척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척도. 다른 말로 척도 또는 그냥 자료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목 척도, 명목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척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뭘 할 때 썼죠? 숫자를 부여하는 단위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키의 척도는 뭐라고요? 키의 척도는 센티미터, 몸무게의 척도는 킬로그램. 얘를 척도라고 불렀죠. 그 척도의 종류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척도의 종류는 4가지가 또 있습니다. 주로 앞에 봤던 코드형 이런 말보다는 지금 보는 여기 보는 이 척도에 따른 우리가 구분을 거의 많이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료는 크게 일단은 2가지로 쪼갭니다. 범주형과 수치형. 범주형에 또 2개로 쪼개고 수치형에 2개로 쪼갭니다. 이 4개로 쪼개는 것까지는 기본이고요. 뭐 4개로 쪼개지는 않더라도 2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범주형이냐 수치형인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통계를 하든 뭐를 하든 범주형, 수치형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자료가 딱 주어졌을 때.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이건 알아야 됩니다. 범주형을 좀 더 쪼개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목형. 명목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룹으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2번째 순서형은 그룹을 쪼갤 때 이 그룹의 크기가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남자 여자는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더 높다 낮다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동등하죠? 남자 여자. 얘는 단순하게 그걸 우리가 명목척도라고 부릅니다. 남자냐 여자냐. 여자가 더 세잖아. 파워가. 그죠? 여자 말 잘 들어야 되죠, 남자는. 얘를 순서형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근데 순서형은 어떻게 되느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등급, 학점인데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얘도 그룹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 점수를 부여하죠. 나중에는 뭐 5점, A는 5점, 뭐 B는 뭐 4점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등급 이런 거는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얘는 순서가 있죠. B등급보다는 A등급이 높고요. 그죠? C등급보다는 B등급이 높고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일단 정해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년, 그럼 어떻게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나는 갑자기 4학년으로 올 수 있어요? 없죠? 1학년 다음에 2학년, 2학년 다음에 3학년이죠. 이렇게 순서는 밑에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룹인데, 그룹으로 쪼개는데 그 그룹이 하위 그룹, 상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순서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혈액형은 명목일까요? 순서일까요? 혈액형. 명목이죠. 그죠? 자, 수치형은 등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자, 등간하고 비율은 뭐냐? 등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만족도 조사할 때. 그래서 점수를 똑같은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그거를 5단계로 골고루 균등하게 나누죠.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얘를 균등하게 쪼갰구나.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균등하게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 사이를 3점을 가운데 기준점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절대 0이 없다 그래요. 절대 0. 만족도가 0점 있어요 없어요? 1부터 5점 차이죠. 척도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온도는 0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왜요?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절대 0도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0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또는 IQ 같은 경우는 IQ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 연령대에 보통 사람들의 점수를 100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100보다 크면 높다, 100보다 작으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0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몸무게나 이런 거는 0이 존재하죠.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죠. 0, 1, 몸무게가. 이런 걸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개 등급으로 쪼개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쪼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은 뭐만 알면 돼요?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명목형이냐, 등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등간은 우리 리커런트 척도예요. 설문 문항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도구죠. 그래서 등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설문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자, 척도의 종류. 뭐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척도는 측정 도구고요.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범주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목 척도, 하나는 순서형 척도. 설명드렸듯이 명목 자료는 특성에 대한 구분만 하고요. 순서는 그게 순서가 존재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치형은 등간하고 비율인데 등간은 여기 보는 것처럼 리커런트 척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주면 돼요. 이런 설문 문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커런트. 근데 점수가 5 스케일이면 5점 척도, 7점이면 7점 척도, 9개로 되어 있으면 9점 척도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이거는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름 하나 정도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리커런트 척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연속 자료들을 다 비율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낼게요. 여기 보면 연령과 연령대가 있습니다. 연령은 무슨 척도고요? 연령대는 무슨 척도일까요? 연령은 무슨 척도고 연령대는 무슨 척도일까요? 연령은 비율 척도, 연령대는 자, 여기서 불러볼게요. 여기서 2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자, 50대. 됐죠? 지금 뭘 나눈 거예요?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연령대가? 명목이에요. 명목인데 우리가 뭐예요? 20대, 30대, 40대. 아직 여러분들, 저도 20대 거쳐간 50대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학생 뭐라고 불렀죠? 범주 중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자, 순서 자료라는 게 있었죠. 그룹을 나누는데 그룹이 순서가 존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순서 자료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앞에 본 것처럼 뭐겠어요? 연령은 수치형 자료 두 가지 중에 또 고르자면 비율 자료 이렇게 나오고, 연령대는 범주형 자료, 연령대로 쪼갰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겠어요? 순서형 자료. 여러분들 학년 그럼 어떻게 돼요? 학년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룹 나눈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범주형 자료면서 쪼개면 명목일까요? 순일까요? 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쪼개는 거를 우리가 순서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리커런트 척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구성이 돼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조사원으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 보면 설문지 문항이 있죠?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서스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게 뭐냐면 통증 척도예요. 통증 척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 척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수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충격인데 어떤 사람은 더 아프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아프게 느끼죠. 그래서 통증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차의 척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전혀 반대 입장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빠르다, 느리다. 아니면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가 어휘차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고정적합 척도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100점 만점에 비율을 뭐 몇 점으로 골고루 100점이 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척도도 있고요. 자,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도는 뭐라고 불렀지 아까 전에? 네 가지 척도 형태로 구분하자면 네 가지 중에 만족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등간 척도.
여러분들 우리 출력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돼요. 화면하고 출력물하고. 자, 속도. 속도는 비율.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순서. 그죠? 색깔은 명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들이 나오면. 자, 그런데 자료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자료는 한 번 측정합니다. 기간, 일정 특정한 기간 내에 열흘 또는 보름 해서 인원수 200명 대상으로 300명을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횡단 자료. 한 번에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한 시점에서만 우리가 뽑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한 시점에서. 그래서 뭐냐면 날을 한 번 측정해요. 한 시점에 날을 한 번 측정하는데 종단 자료는 뭐냐면은 날을 시간의 관점에서 계속 재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게 뭐죠?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 그러면 매일 값이 계속 조정이 되죠. 얘를 그래프로 그리죠. 보통 우리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시계열 자료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계속 모아놓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계열 자료, 다른 말로는 종단 자료. 종단한다 그러죠. 계속 가는 거. 그죠? 우리가 지리산 종단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종단이라고 부르고 시계열 자료라고 그러고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꾸준히 계속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고요. 횡단은 그게 아니고 나 한 번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명의 자료를 가지고 동시에 사용하죠. 그래서 횡단 자료는 여러 명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 종단 자료는 한 명의 자료를 시간의 관점에서 길게 보고 관찰하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